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4일 오전 내려졌습니다. 창원시 송산구 창원광장 일대에 모인 시민들의 현장 분위기를 담아봤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낙마로 창원시정은 수장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선출직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현안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29일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자매를 덮쳐 20대 언니가 숨진 가운데 10대 동생은 아직 언니의 죽음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쳐왔던 경남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했습니다. 탄핵 반대단체의 집회도 예상돼 경찰이 잔뜩 긴장했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해오던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승리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며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제 저 화면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싶어가지고 지금 너무 사실 꿈 같고 당연히 될 줄 알긴 했는데 그래도 막상 이 현실을 보니 정말 너무 꿈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살아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승리했다. 역시 87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가 이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시민 3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는 헌재 판결이 끝이 아니라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취합된 사회 대개 과제를 대선에서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하나하나 정지가 되고 국민들 속에 뿌리 내리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시청 광장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지만 탄핵 반대단체의 불참으로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안 됐다 나는. 그 투표할 때는 얼마나 신경 써 노력해서 그만이 올라갔는데 그걸 확인 안 해주고 그거 반대를 하고 탄핵 무조건 걸리면 탄핵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경남 지역 탄핵 반대 시민단체는 일주일간 여론을 지켜본 뒤 앞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박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탄핵 찬반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의 민생 현장은 어려움이 많다고 전하며 경남도정은 변함없이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민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교육감도 성명서를 내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운 이 결정은 역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고 학교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교육기관과 교직원 모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교육이 해야 할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낙마로 창원시정은 수장 없는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선출직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수장을 잃은 창원시.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지만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책임자의 부재를 꼬집으며 시정 공백을 걱정합니다. 사실상 좀 시민 입장에서는 실패로 꼽을 수 있는 SBR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펼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업무 차질을 우려하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홍 전 시장을 비판하거나 시정 공백 우려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직원 사기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시장 부재로 우선 행정 방향이 우선 불확실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주요 정책 등이 차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나 정책이 지연될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4일 첫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과 공직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장 권한대행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직기관 확립이 중요한 만큼 공직자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책임감을 깊이 새기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각종 현안 해결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마상해양 신도시와 웅동일지구 사업 등 책임이 동반되는 사업에 관한 결정을 권한대행이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정 공백 우려에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야당은 시정 안정을 위해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권한대행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저희 의원단의 입장들을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창원시정이 이제 다시 정의롭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년 이상 단체장 장기 공백이 발생한 창원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통령 거리로 인한 조기 대선에 맞춰 재선거가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달 29일 창원 NC파크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자매를 덮쳐 20대 언니가 숨진 가운데 10대 동생은 아직 언니의 죽음을 모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C다이노스 서포터즈 카페에는 동생의 근황을 전합니다라는 한 회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동생은 아직 언니의 죽음을 모른다고 밝히며 평소에도 언니 바라기였다는 유족의 얘기가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창원 NC파크 관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프로야구 NC다이노스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최근 산청과 하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난 3일 전달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자체 봉사동아리 민들레회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각각 1,000만 원씩 모아 성금은 모두 2천만 원입니다.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산불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복구, 임시 거주지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에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쯤 모인 성금을 다시 기부할 계획입니다. 함안군의회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산청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와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북 5개 시군을 덮친 이번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작스럽게 확산하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의 시대에 재난에 따른 제대로 된 동반 대처법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불타버린 마을. 순식간에 들이닥친 산불의 현장에서 인간은 물론 동물도 피해자였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과 가축이 죽거나 다쳤고 지금도 많은 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 민간에서 힘을 모아 산불 현장의 동물 구조에 나섰는데 이들이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친 상태였었고요. 화재 현장을 도망치다가 외상을 입은 아이들도 있고요. 줄에 묶인 아이들은 그 현장을 피하지 못해서 사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제 견장 안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맞고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200여 명이 참가한 채팅방을 통해 조치가 필요한 현장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료를 주거나 치료를 위해 데려오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 급하게 꾸려진 긴급진료소 공간을 비롯해 구조와 치료, 보호에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민간 후원을 통해 마련되고 있고 현장과 진료소를 오가며 치료에 매진하는 수의사들 역시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상황. 민간단체들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더라도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대피소가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재난 발생 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나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제일 많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이 목줄을 풀어주고 가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피소가,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재난 상황에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없는 지금 경북 지역 산불 현장에서 민간단체가 구조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 염소 등 140마리가 넘는 상황.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응 매뉴얼 수립 등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원이 지난 2일 밀양에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시 교동에 자리 잡은 경남 진로교육원은 연면적 15,714제곱미터로 교육관 3층과 생활관 4층, 중강당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교육관과 중강당, 생활관으로 구성된 진로교육원에는 진로체험 공간뿐 아니라 도서관과 카페,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핵심 공간인 진로체험실에서는 7개 체험관, 20개 체험실, 65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총 사업비 494억 원이 투입된 진로교육원은 지난 2019년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가 업무 협약을 맺어 지난 2023년 5월에 착공됐습니다. 김해시 화포천 습지 봉하뜰 방사장에서 황새 한 쌍이 낳은 알이 자연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월 황새 한 쌍이 산란한 5개 알은 모두 무정란으로 부화가 되지 않았지만 대체 복원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예산 황새공원 내 건강한 알을 교체하는 등 포란 관리를 한 결과 3마리의 새끼 황새가 태어났습니다. 부화된 새끼 황새들은 오는 7월 자연 방사 전까지 먹이 공급과 위생 관리 등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 관리를 받게 됩니다. 김해시는 이번 부화 성공이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황새 텃세화 사업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황새의 자연 정착과 개체 복원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 지회가 2025년도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강인중 부산시 지회장과 16개 구군 지부장,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범 영업주 및 우수 회원업소 영업주에 대한 표창 수여와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서는 최효자 신임 부산시 지회장의 취임식도 열렸으며 최 회장은 어려움에 빠진 부산시 외식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